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1년 10월 9일 일본에서는 인쇄 위탁업체 직원의 실수로 일본의 국민연금 5억 원이 날아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연금기구에 따르면 인쇄업을 위탁받은 썬메세라는 회사가 대량의 연금 통지서를 잘못 송부해 재송부에 드는 비용만 최소 5억 원 이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연금 통지서는 엽서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를 찍어내는 과정에서 앞면과 뒷면에 각각 다른 사람의 정보가 입력됐다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 이 사건이 뉴스 포털의 메인을 차지할 정도로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히 5억 원을 날린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하나에 일본 금융당국의 허술한 실태가 전부 압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후진적인 IT 시스템은 물론이며 국가 공공복지를 다루는 기관에서 연금을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IT 시스템이 없다면 적어도 인력관리나 업체 관리라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수동 시스템이라도 갖추면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마저도 바닥 수준을 드러냈습니다. 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관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요. 썬메세는 지난달 30일 광역지방자치단체 8곳에 보낼 352만 8천여 장을 인쇄했는데 이미 97만 2천여 통이 오발송된 뒤인 지난 6일에야 사태 파악이 됐습니다. 위탁을 맡긴 기관도 위탁을 받은 업체도 아니란 태도로 업무에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축통화를 가진 일본이 내부적으로 매우 허술한 시스템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난 것인데요. 결국 일본이라는 국가의 경제와 화폐에 대한 신뢰도 또한 바닥을 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실 일본이 디지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얼마 전 디지털청을 구원투수로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바뀐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부처와 1,7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행정정보 입력 시스템도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부처나 지자체와 자료 공유조차 안 되는 시스템으로 비효율적인 비용들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년 7천억엔 한화 7조 4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천문학적 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이유가 있는데요. 디지털화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모인 하나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에서 개개인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값, 즉 구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도 하나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주민등록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개인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인데요. 일본은 2016년에서야 부랴부랴 주민등록번호 제도인 마이넘버 카드를 추진했는데 지난 8월 25일 기준으로 보급률은 37%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역시 황당한데 일본인들은 개인정보에 민감하다는 이유로 마이넘버 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본인들이 국가 시스템조차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폐의 사용 빈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폐의 가치는 디지털화가 생명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경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세인 디지털화를 정착시키지 못하는 일본, 과연 지금과 같은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부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재 일본 엔화가 기축통화로서 입지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에서 전해졌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16명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3대 기축통화에 일본 엔화가 빠져 있습니다. 미국 달러와 유로화, 중국 위안화가 그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아태지역 수석연구원 엘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앞서 일본은 한 번도 기축통화화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기축통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인 것이죠.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는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엔화는 글로벌 경제가 불안할 때마다 그 가치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축통화로서 영향력을 잃어간다면 현재와 같은 엔화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위안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에는 중국 공산당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최근 벌어지는 헝다 사태, 전력난 등등만 봐도 위안화를 안전자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원화는 디지털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은 비대면 서비스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 수는 지난해 말보다 5.6% 늘어난 1억 8,657만 명에 달합니다.
자금 이체와 대출 신청의 71%는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일본의 상황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지난 2일 라인 파이낸셜은 일본의 미즈오 은행과 라인뱅크 설립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라인뱅크 설립 준비회사에 한화로 약 1263억 원의 추가 출자를 해 시스템 변경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총 1737억 원의 자본 준비금을 확보해 아날로그적인 일본의 은행 시스템을 쇄신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즉 일본 대형은행인 미즈오 은행의 디지털화를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디지털 분야에서 무주공산인 일본 은행들이 한국 디지털 기업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최근 한국은 아시아 최초 그린본드 흥행으로 해외에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린본드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고효율 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 프로젝트 투자로 목적이 제한된 채권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그린본드를 아시아 정부 최초로 발행한 바 있는데요. 2013년 해외에서 한국 수출입은행이 5억 달러를 찍어낸 것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산업은행이 국내 처음으로 3천억 원 규모를 발행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신한은행이 2천억 원짜리 규모로 찍어내며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하자 새로운 투자가 밀려들었으며 이 때문에 가산금리가 추가로 떨어지는 이른바 대박이 났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한 외평채로 인해 가산금리가 추가 하락했습니다. 가산금리 하락이란 뜻은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는 말입니다. 외평채 가산금리가 역대 최저가 되면서 우량 투자자들이 몰려 발행 성공을 견인했다는 해석입니다. 글로벌 금융 전문지 글로벌 캐피털은 외평채 발행이 투자자 관심부터 가산금리 결정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교과서 사례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영국계 투자은행도 한국을 유사 신용등급 국가들 중에서도 진짜 AA 등급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이 발행한 외평채의 흥행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신용등급에 대한 극찬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헝다 사태를 필두로 한 중국 부동산 섹터의 불안,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전망, 인플레이션 우려, 에너지 자원 급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얻어낸 평가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원화 가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미국에서도 자국의 경제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히트작 오징어 게임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지난 8일에는 미국 MSNBC 방송의 주말 프로 더 비트에 출연한 시사평론가 존슨 박사가 오징어 게임 속 출연자들이 입고 있는 옷과 비슷한 차림으로 하고 나타났습니다. 공신력 있는 미국 시사방송에서 한국의 드라마 패러디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존슨 박사는 본인이 입고 온 운동복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오마주라면서 미국의 빈부격차와 소득 불균형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불평등 속 비제대한 디스토피아적인 우화에 이끌리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이며 오징어 게임 장면과 미국의 소득 불평등 자료를 번갈아 보여주며 해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소외계층과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고통이 심해지는 데 반해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등이 이끄는 미국 6대 IT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존슨 박사는 끝으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그들만의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려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방송을 마쳤습니다. 일본의 엔화가 디지털화에 발목 잡혀 매일 흑역사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발행한 외평채와 오징어 게임 열풍과 함께 해외에서도 원화에 대한 재평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달러화와 유로화의 뒤를 이을 세계 3대 기축통화의 자리를 위험한 위안화, 뒤처지는 엔화를 제치고 한국의 원화가 차지하는 날이 더 이상 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